시간 고혈압 강의를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接着上节课的那个高血压给你们讲解一下。 여러분들이 이 고혈압 하나만 잘 이해하고 고혈압 단계에서 고혈압을 완치한다면 당뇨병은 올 수가 없습니다. 当大家那个可以治好高血压以后，那么糖尿病也完全可以预防。 고혈압이 악화돼서 당뇨병이 오고 당뇨병이 악화돼서 심부전증이 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혈압 단계에서 완치를 해서 당뇨병도 예방하고 심부전증도 치매도 예방한다고 하면은 고혈압 단계에서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所以如果我们不治疗好高血压的话，就会形成糖尿病，然后肾衰竭症，还有老年痴呆这些状况。所以我们一定要从高血压开始预防好。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고혈압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就像上节课刚才讲的，书上说我们的书上说了高血压分为两种情况。 단순 고혈압과 하나는 본태성 고혈압 이렇게 두 종류로 고혈압을 분류합니다. 단순 고혈압과 본태성 고혈압 두 종류가 있다. 단순한 고혈압이 하나가 있고 본태성 고혈압은 두 종류가 있다. 高血压分为那个单纯的高血压和那个分散性高血压。 단순 고혈압이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형성된 어혈이 6번 고혈압혈을 막으면은 단순 고혈압이 됩니다. 所以当那个第一种单纯的高血压形成过程是，当我们人体的肾、肝脏功能下降时，就会堵塞6号的高血压穴。 여러분들이 단순 고혈압은 사혈요법을 배우기 위해서 처음 초창기 기본 사혈로 2번, 3번, 6번을 사혈하는 동안 혈압이 떨어지면은 이런 증세를 단순 고혈압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所以刚开始学新天医学的这些学员们，对2号、3号、6号实施泻血之后，就会那个简单的解决单纯的高血压症状。 요 전 강의에서 고혈압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 바로 단순 고혈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我们上一节课讲的就是高血压单纯高血压形成的原因。 그러면 본태성 고혈압이란 뭐냐? 이제 두 번째 본태성 고혈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现在讲一下那个分散型高血压，原发性高血压，遗传性高血压。 그래서 이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심장과 간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서 혈액 속의 산도가 높으면 피 속에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这个原发性的高血压是因为肾、肝脏功能下降，那个血液里的酸度增高，氧气不足所导致的。 산소가 부족하면 심장은 어떨까요? 当氧气不足的时候，我们那个心脏会怎么样？ 빨리 뛸 수밖에 없겠죠. 肯定会那个加剧跳动，对不对？ 심장이 빨리 뛸수록 혈압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所以当心脏跳动快的时候，血压也会跟着上升。 이 얘기는 뭐냐면 심장과 간 기능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혈액 속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산소 부족이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해서 혈압이 높아진 경우를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한다. 所以这一个现象就是原发性高血压，就刚才我说的一些情况。 여러분들 이해는 됐습니까? 可以理解吗？ 그렇지만 이제 단순 고혈압이나 본태성 고혈압이나 치료 사혈점은 8번과 6번을 사혈을 끝내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화되면 단순 고혈압이 됐든 본태성 고혈압이 됐든 두 가지 다 치료가 되는 건 똑같이 됩니다. 所以不管是那个单纯的高血压还是原发性的高血压症状，只要对8号和6号穴位实施排瘀之后，让血红蛋白数值正常，就可以完全治愈高血压疾病。 그런데 이제 생리치적으로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但是从生命的自然法则来看，这两种疾病还是有一定的差异的。 단순 고혈압 환자인 경우는
사회를 할 때 피 부족에 의한 그 부작용을 크게 겪지 않고 혈압이 정상화되지만 본대성인 경우는 상당한 비용도 들어가고 고생을 많이 한 후에 치료가 될 것입니다. 单纯的高血压不会在皮肤上有什么副作用，但是那个原发性的高血压会会产生那个治疗它的情况下会产生很多的费用，也会很难治疗。 지금 여러분들 시각에서 보면은 두 가지 다 고혈압인데 왜 하나는 쉽게 치료가 되고 하나는 많이 고생을 하고 비용이 많이 드느냐, 이것이 이제 궁금할 것입니다. 所以大家肯定会好奇，这两种病情其实都是高血压疾病，为什么会治疗的时间不同呢？ 쉽게 해서 이제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초기에는 신장과 간 기능이 크게 망가져 있지 않은데 본대성 고혈압이 된 경우는 보통 고혈압을 진단받은 후에 5년, 10년 오래되면 피가 아주 오염되어 있고 혈액이 오염되어 있으면 피를 생산하는 기능이 이미 망가져 있습니다. 所以单纯的高血压可以看作是得到高血压那个症状的初期，肾肝脏功能还没有那个太大的损伤。但是那个原发性那个高血压疾病是大概得了5年到10年的期间，血液里的那个血液不是特别的纯净，所以导致的，所以不太好治。 이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단순 고혈압 환자는 조혈 기능이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3번과 6번 위치에서 어혈을 빼내도 피 부족에 의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다 손쉽게 치료가 되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것만 설명해. 所以那个单纯的高血压，因为它还那个造血功能还没有完全的丧失，那我们对它那个3号和6号穴位实施排瘀之后，在皮肤上也不会起太大的副作用。 하지만 본대성 고혈압은 신장과 간 기능이 많이 망가지면 조혈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고생도 하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所以那个原发性，然后第二点，原发性的那个高血压疾病是因为那个肾肝脏功能已经衰退到一定的程度了，它那个造血功能也非常恶化，所以就是需要治疗的那个花费的费用比较多，也受的痛苦比较大。 하지만 단순 고혈압이든 본대성 고혈압이든 따질 거 없이 6번, 8번에서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50% 이상 나올 때까지만 피 부족을 예방하며 사회를 해준다고 하면은 아마추어들이 눈 감고 사회해도 적어도 97% 이상은 고혈압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但是不管是这两种哪一个高血压，只要我们对6号和8号穴位实施那个泄血，到鲜血出来的50%的程度之后，完全可以预防高血压的那个发生，这个治疗率在97%以上。 그러면 이 고혈압이 완치되면 고혈압만 완치가 됐을까요? 신장과 간도 정상화되고 모든 기능이 동시에 정상화됐을까요? 那我们这样实施就是用这种先天疗法实施那个治疗的话，只是恢复高血压的那个消除高血压呢，还是一块儿恢复了那个肾肝脏的功能呢？ 이게 신천하게 힘도 들고 번거롭지만 많은 사람이 사회를 할 수밖에 없는 숨은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所以了解这个原因之后，就是我们如何去泄血能治好这些病情的这个情况。 우리가 처음 사혈 목적은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혈을 했지만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야만이 재발하지 않는 치료가 됩니다. 所以虽然我们对那个刚才那个穴位实施就是排瘀的时候，虽然我们的目的是要治疗高血压，但是治疗高血压之前，我们就先恢复了肾脏和肝脏的功能。 그럼 전 시간에 비만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다 설명했습니다. 上节
说了那个肥胖症也是因为那个肾脏和肝脏衰退导致的并发症，对不对？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6번, 8번 사혈을 맞추면 살은 빠져야 될까요? 안 빠져도 될까요? 那我们对那个高血压那个病情的穴位6号和8号实施排瘀之后，会不会那个也会预防那个肥胖症呢？ 살은 빠져야 정상입니다. 肯定那个会变瘦。 안 빠지면 제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如果不瘦的话，就肯定不会出这个道理了。 예. 그러면 또 책에 보면은 얼굴이 검거나 얼굴, 가슴 등에 여드름이 많이 나면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看了新天医学的书就会知道，当我们那个脸变黑的时候，黑黄，就是因为我们那个肝脏功能不好。 그럼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6번, 8번을 빼면 얼굴, 가슴 등에 난 여드름이 없어져야 될까요? 안 없어져야 될까요? 所以对，也是同样对那个6号、8号穴位实施排瘀之后，会不会那个也消除脸上起这些那个痘啊什么的，或者是变黑的情况？ 정답은 없어져야 됩니다. 都会那个消失。 이게 안 없어지면 그 역시 제 공부가 사기죄가 걸리겠죠. 如果不正确的话，也不会那个有这个方法。 진단은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각도로 설명해 볼게요. 왜 해야 되는가. 지방간, 간염, 간경화 초기 전혀 고혈압과는 관련이 없는 병명으로 들리죠. 고혈압 아니 지방간, 간염, 간경화 초기는 또 황달 초기 이런 병들이 고혈압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 그 얘기라. 所以那个大家看脂肪肝和肝硬化，是不是觉得和高血压没有关系？大家角度来看的话。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8번, 6번을 사용하면 지금 이 증세가 치료가 되어야 될까요? 안 돼도 될까요? 那我们对那个8号、6号实施泄血之后，会不会也会治愈脂肪肝和肝硬化性病情呢？ 정답은 함께 치료가 되어야 정답입니다. 都会同时治疗的，只要对这两个穴位实施泄血的话。 그럼 고혈압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병을 치료하는 걸까요? 고혈압 하나를 치료했는데 얼마나 많은 병이 치료가 되겠느냐 묻는 거죠. 所以那个我们为了治疗高血压的时候，就是对这两个穴位排瘀之后，也同时治愈了很多的病情，对不对？ 그래 이 말을 정리하면 우리가 외형상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병명이 수백 수천 가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출발점에 들어가면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3차, 5차 합병증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所以虽然那个现代医学的角度上，很多病情都有很多的名字、不同的治疗方法，但是通过那个先天医学的原理来看，其实发病原因都是一样的，都是因为肾、肝脏那个功能下降导致的。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고혈압으로 진단에 가면은 우리가 현대 서양의학을 기준으로 해서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약은 뭐가 있을까 한번 떠올려 봅시다. 那我们那个西医学上治疗高血压的那个药有什么药吗？ 크게 다 포함해도 세 종류의 약이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먹는 약은 세 종류의 기능의 약이 있다. 是只有3种可以治疗高血压的药，现代医学来讲。 첫째 하나는 혈전용해제. 第一个是血栓溶解剂， 혈전용해제는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을 산화작용으로 녹이는 양리 기능을 하는 약이다. 血栓溶解剂就是那个融化那个血管里的淤血啊，上面会提到过。 두 번째, 신경안정제. 심장을 마취해서 심장이 천천히 뛰게 함으로써 피해 압력을 낮춰주는 양리 기능의 약. 第二种药就是那个心脏安定剂，就
就是让高血压发生的时候，不是会心脏跳动吗？让它慢一点跳，对不对？ 그리고 고혈압이 아주 깊어진 사람의 세 번째 쓸 수 있는 약은 이뇨제가 있습니다. 이뇨제. 이렇게 소변 배출을 잘 되게 하는 이뇨제. 第三种就是高血压患者，就是严重的时候给他们服用的药就是利尿剂。 현재 고혈압 환자한테 쓸 수 있는 약은 이 세 가지 외에는 약이 없습니다. 除了这三种，没有再可以治愈那个高血压的那个药了，在西医学上。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 테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면 반박해 보세요. 이뇨제는 소변을 잘 나오게만 하는 양리 기능만 있다. 利尿剂是不是只是便于那个尿液排出，只有这一个功效？ 아니라고 할 수 없죠. 是不是没有办法反驳这一观点？ 혈전용해제는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을 산화작용으로 녹이는 양리 기능만 있다. 然后血栓那个溶解剂是只有那个融化血液里的那个淤血的那个效果，对不对？ 그럼 신경안정제는 심장을 마취해서 천천히 뛰게 하는 양리 기능만 있다. 那个同样的道理，心脏那个安定剂也是只有那个让心脏恢复平静的那一个功能。 그 양리 기능이 아니라고 답할 내용이 있습니까? 是不是只有这些功效？ 그러면 이 세 가지 양리 기능이 심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혈액이 맑아짐으로써 심장 스스로 천천히 뛰게 하는 양리 기능이 있을까요? 那这三种药都具有那个恢复肾脏功能的功能吗？ 없죠. 그럼 말초무체력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서 중간에 피의 압력을 떨어뜨리는 양리 효능이 있을까요? 那它有那个消除末梢堵塞在末梢毛细血管里的淤血，去除那个压力的那个功效吗？是不是也没有？ 이러기 때문에 이 단순한 고혈압 하나를 전 세계가 아직 치료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这就是那个现代医学到现在还没有治疗高血压的那个办法。 그러면 제가 생리지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론 한번 해보세요. 现在给大家讲一下，我们是如何根据自然生命原理去解决这一个病情的。 심장은 빨리 뛸수록 혈압이 상승한다. 心脏为了 심장. 心脏为了快速跳动，然后所以它只有那个血压增高，它才能快速跳动。 맞죠? 当那个血管堵塞， 심장이 빠르게 뛸수록 피의 압력이 높아진다. 对吧？ 그 다음 심장이 빨리 뛰고 늦게 뛰고는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결정한다. 산소가 부족할수록 심장이 빨리 뛴다 이 얘기죠. 所以那个心脏快速跳动的原因都是血液里的氧气饱和度来决定的。氧气饱和度不足的时候，心脏就会快速跳动。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는 혈액 속의 산도가 결정한다. 血液里的那个氧气饱和度都是根据酸度来决定的。 혈액 속의 산도 높고 낮으면 심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결정한다. 然后那个酸度是根据肾肝脏的过滤功能来决定的。 그러면 심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피가 맑아지면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진다. 아니라고 생각되나요? 所以是不是恢复肾肝脏功能，让血液变清净之后，变干净之后，那个氧气饱和度就会增加呢？ 피가 맑아져서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니까 심장 스스로 천천히 뛰었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진다. 아니라고 생각되나요? 所以恢复这一个肾肝脏功能之后，然后它那个压力减少，心脏也会自然那个不那么快速的跳动了，恢复正常，对吧？ 이렇게 보면은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심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혈액이 맑아짐으로써 피 속의 산소 포화도를 높아지게 해서 심장 스스로 천천히 뛰게 해서 혈압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오히려 앞서 지금 현대의학이 사용하는 약들은 그 약의 기능이 오히려 심장과 간을 망가뜨리는 기능을 하여도 회복시키는 기능의 약은 현대의학에서는 없습니다.
所以我们是这样治疗的，但是今天按照那个现代医学的那个角度，服用他们给开的药之后，只会让我们的肾肝脏功能更加快速的衰退衰竭。 그 혈압,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약을 먹으면 신장과 간이 더 망가질 수밖에 없고, 신장과 간이 더 망가질 만큼 혈압이 상승하면 약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所以那个在现代医学的角度上，为了治疗高血压，然后我们服用那个西医给开的药之后，但是只会那个恶化之后血压然后又上升之后，所以就是그러면 이제 一直恶化，越服用那个药之后。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이런 약밖에 개발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이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那我们想一下，为什么现代医学到现在为止只能研发出这3种对我们人体其实不是特别有益的西药呢？西医药。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강의를 들어보면 체세포가 소화 능력을 잃은 것이 고지혈증의 원인 제공이고, 소화 능력을 잃은 직접 원인 제공은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이 원인이다.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昨天我们讲的每一个体细胞的消化能力是，如果里面的氧气不足的话，就会形成高血脂这一个原因。 체세포가 산소 부족에 의해서 소화 능력을 잃은 것이 우리가 고지혈증인데, 현재 고지혈증을 현대화하게 보면 어떠한 처방의 약을 쓸 수 있을까요? 那么在西医方面是用什么药治疗高血脂的呢？ 혈전溶해제죠. 血栓溶解剂，对吗？ 그러면 결과를 원인이라고 봤죠. 所以这也是只是治疗那个结果，不是根据原因治疗的。 신천의학은 고지혈증의 원인은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이 원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但是在先天医学的角度来看，高血脂发生病情原因是血液里的氧气不足所导致的。 산소 부족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혈액 속에 요산 수치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所以为了治疗那个高血脂，我们需要把那个血液里的尿酸素质降低。 그럼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신장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在为了恢复将尿酸那个数值降低的话，还是需要先恢复肾肝脏功能。 그러면 우리가 신장이 정상화되기 이전까지 혈액 속에 요산을 해독해서 피를 맑게 해주면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는 높아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那我们在治疗高血脂之前，先将服用那个活血化瘀的药，将解毒那个具有解毒功能的那个药之后，血液饱和度会不会增加呢？ 신천의학에서는 혈액 속의 요산을 약산이라고 그러고 약산 해독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新天医学的角度将尿酸形容为弱酸，然后服用弱酸解毒剂之后，就会治疗高血脂症。 그러면 신천의학은 혈액 속의 요산 약산을 해독하는 양리기름의 처방을 하는 거고, 현대의학은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을 녹이는 산화작용의 혈전용해제 처방을 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所以我们新天医学是为了活血化瘀，然后让你们服用那个弱酸解毒剂的那个药品，但是在现代医学的角度上，他们是给你们血栓溶解剂，然后吃了那个药之后，它就会腐蚀我们血液里所有的营养成分。 그럼 이러한 약을 왜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我们讲一下为什么现代医学制作出了这种药。 현대의학은 어떤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표준 수치가 필요합니다. 성분학이기 때문에 표준 수치가 필요하다. 기준이 되는 표준점의 수치가 필요하다. 현대의학은. 现代医学是通过成分学的标准数值来治疗疾病的。 건강한 정상인에 비해서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의 밀도가 높으면 고지혈증이다 진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所以当正常人的脂肪蛋白质数值高的话，那是不是就是那个被诊断为高血脂症了？现代医学。 그러니까 정상인에 비해서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의 밀도가 높은 게 고지혈증이다 진단을 하면 그 녹이는 약을 만들어내는 게 치료법이라고 하는 생각밖에는 떠올릴 수 없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분학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성분학으로 접근하게 되면 정상인보다 수치가 높으면 그걸 녹여서 없애야 치료 방법이 된다 하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다. 所以按照那个现代医学的角度来说，它脂肪蛋白质它数值多，所以它就会给你开那个血栓溶解剂，然后把它溶解掉。它是按照这一个想法来给你们开的这个药，对吧？ 하지만 신천의학은 고지혈증이 된 원인이 산소 부족에 의해서 체세포가 소화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됐다 진단하면은 혈액 속에 산을 해독해서 산소 함유량을 높여주거나 신장 기능 자체를 회복시켜주는 치료가 부작용이 없는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진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但是我们那个新天医学治疗高血脂的时候，是分析它那个形成的原因，因为那个氧气不足，所以我们要那个服用那个弱酸解毒剂之后，提高身体的氧气含量，然后恢复肾肝脏功能，这样也没有副作用，就可以治疗高血脂症。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理解那个老师说的吗？ 그리고 또 심장이 빨리 뛰는,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통계학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심장이 빨리 뛰는 사람이 혈압이 높더라. 이렇게 통계학이 나오면 이러한 진단 시각 속에서는 심장을 천천히 뛰기 위해서 신경 안정제, 마취제를 쓰는 게 치료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所以那个现代医学治疗高血压，就是心脏快速跳动的那个时候，也是为了让心脏跳得不那么快，给你们开那个心脏安静剂，让它跳动慢一点，就像麻痹它一样，是吧？对对，麻醉剂。 근데 신천의학은 생리 수치로 접근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늦게 뛰고는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결정하고 산소 포화도는 산도가 결정한다. 이러면 산을 해독해서 피 속에 산소 함유량을 높여주는 치료 방법이 서로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所以按照那个新天医学遵循生理法则，我们那个高血脂形成的原因是根据氧气的饱和度来决定的，然后氧气饱和度又是根据氧气来决定的，这样分析，所以的治疗方法也不同，和那个现代医学。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건 생리치료 진단하는 시각과 성분학과 해부학으로 진단하는 시각이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점을 따로 이해하면 됩니다. 所以大家这样就可以理解我们的治疗角度和现代医学的治疗角度有什么差异，对吧？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현대의학은 원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를 원인이라고 그러고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시각에 사로잡혀 있고 신천의학은 그 현대의학이 원인이라고 하는 그 원인 자체를 원인이라고 하는 이 시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게 서로 다른 점이죠. 所以现代医学只是根据病情的结果来治疗，我们那个新天医学是分析病情形成的原因之后再给你们治疗。 이러기 때문에 현대의학은 어떤 병이 걸려도 병원 노예가 돼서 죽을 때까지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치료 효능으로 접근을 했고요. 所以现代医学就是，只要你生病了，你得一直吃药，维持那个健康状态。 신천의학은 한번 치료가 되면 어떠한 약도 먹지 않아도 정상을 유지하는 기준이 치료 효능이다. 이렇게 치료 시각 자체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但是我们的新天医学的治疗方法就是给你治疗好了，然后你也不用吃药，也不会再复发。 그러면 고혈압에 대해서 현대의학과 신천의학의 치료 시각이 다른 점 여러분들 구분됐습니까? 现在那个理解高血压和高血脂那个
形成的原因了吗？ 그럼 이제 다음은 아까 제가 나갔을 때 어느 분이 채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채머리가 무슨 증세인지 아십니까? 채머리 고개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는 거. 원하지 않는 흔들림이 머리 흔들고 있는 거. 刚才那个我们在老师在休息的时候，有一个患者咨询，就是脑袋会自己不受控制的那个，就摇晃，想那个咨询一下那个怎么治疗的，老师现在给你们讲解一下。 아까 그 저한테 질문하신 분 뭐 여기서 누가 안 된다면 직접 본인이 현재 증세를 한번 설명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刚才过来咨询的那个患者在这里吗？讲一下自己那个病情呗。 그래 안 할 테? 네, 알았어요. 네. 아마 이 채머리 이제 고개가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고개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를 우리가 채머리라고 합니다. 这个病情就是自己不受控制的，他就那个会晃脑袋。 이거 현대 병원에 가져가면 아무리 약을 먹여도 안 되니까 수술하자고 할 겁니다. 所以这种病情，现代医学它不能治疗，就会想要给你做手术。 근데 수술해도 완치 가능성은 현대의학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但是就算做了手术之后，它那个现代医学就算做了手术之后，应该也不会完全治愈这个病情。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심천의학을 배우면 채머리는 하루만 배우면 고칠 수 있는 병. 但是如果大家了解了先天医学的话，就算学了一天，也可以治疗这个疾病。 여러분 좀 황당하죠? 是不是有点觉得挺荒唐的？ 예, 의술을 몇십 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 병원에 가도 못 고치고 수술해도 못 고친다고 그러는데 야 여기 오면 그거 하루만 배워도 고치는 병 너무나 황당하지 않냐 그 얘기에. 그러면 이렇게 진단하는 진단 시각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所以那个为什么是人家学医的人学了好多年，然后治疗这个疾病治疗不了这个疾病，但是学了我们先天医学的人学了一天就可以治疗这个疾病了，都是有一定的根据的。 그럼 신천의학은 우리 인체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하는 것을 잠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简单介绍一下我们先天医学是如何治疗人类疾病的，根据讲吧。 우리 인체의 모든 생명체는 수축 팽창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장기가 됐든 근육이 됐든 수축 팽창의 원리로 우리 몸이 움직입니다. 我们人体的所有生命体都是根据收缩膨胀来进行运动的。 근데 그 수축 팽창의 작동 원리는 뇌에서 뇌파, 전류를 보내주면 그 전류에 의해서 체세포나 근육세포나 장기세포가 수축 팽창의 원리로 우리 몸이 작동이 되게 돼 있다. 즉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那个所有的生命体，它为什么就是我们人体里的那个细胞，它为什么会收缩膨胀呢？因为我们那个脑子里面不是有那个脑电流嘛，通过脑电流传送到每一个体细胞，然后它们就知道该怎么去活动，这么一个原理。 여러분들 어제 오늘 교육에 우리 인체의 체세포 개체수는 약 120조 마리다. 배웠죠? 我们昨天是不是学了我们人体的体细胞里大概有120兆个微生物？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생각도 있고 수명도 다르고 전부 따로따로 독립된 생명체다.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每一个细胞都是独立的生命体，它们都有自己的那个思想和活动。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는데 바늘로 탁 찌르면 어느 부위를 찌르는지 알아요 몰라요? 大家想一下，如果我们闭上眼睛，有人那个用针扎了你一下，你知道你被扎的那个部位是哪里吗？ 다 알죠? 어느 부위로 찔렸는가요? 그럼 바늘로 찔른 부분의 통증을 정확히 전달해 주려고 하면 각 체세포마다 뇌에 연결된 신경선의 정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누수, 합성, 혼선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所以那个被针扎的时候，那个痛感
就是根据电流传送到我们的那个脑子里面的，就知道那个哪里被针扎了。 이 얘기는 뭐냐고 하면 체세포의 모든 감각이나 정보를 신경선을 통해서 뇌에 지시를 하고 또 뇌에서 뇌파 전류를 통해서 우리 체세포의 움직임을 정보를 조정을 하는데 그 신경성마다 피복이 입혀지지 않으면 그 정보가 새면 우리 인체의 어느 부위를 바늘로 찔렀는지가 혼선이 일어나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정확히 안다고 하는 건 신경성마다 피복이 입혀져서 정보 누수 차단막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所以那个我们能够感知到痛感，是因为我们人体那个都是通过神经线来感知的，神经线从脑部传送到我们的那个体细胞里，然后我们体细胞感受到的再传送到脑部，这样就是我们感受到的每一个感觉。 지금 이 손가락은 내가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면 이 여기 손가락에 연결된 신경선에만 전류를 보내야 여기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所以当我们手指动的时候，也是那个通过神经线去控制它，然后就这么往返的控制它，才会自己会动的。 근데 여기는 내가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이지만 심장이 24시간 뛰어요. 뛰다 안 뛰다예요. 심장이 24시간 뛰냐 뛰다 안 뛰다 하냐 방문하는 거야. 심장. 심장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계속 뛰지. 我们的那个心脏是不是24小时一直不停的跳动？ 맞죠? 그러면 숨을 쉬려고 하면 폐 속에 공기가 들어올 적에는 복막이 아래로 내려가고 폐 속에 공기를 빼낼 적에는 복막이 위로 올라오는 원리로 복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원리로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所以我们通过那个鼻子，然后通过呼吸。 所以我们那个通过呼吸，然后进入氧气，然后维持心脏跳动，对不对？ 여러분들 숨 끊으면 어때요? 如果你不吸气的话会怎么办？会怎么样？ 죽죠. 肯定会死啊！ 이 말의 핵심은 심장과 복막은 24시간 움직이지 않고 뇌파를 계속 보내주고 있다는 원리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所以心脏跳动也是一直那个脑电波来控制的。 그러면 복막과 심장에 연결된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엉뚱한 곳에 합선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那么如果我们的神经线产生那个漏电的状况会怎么样呢？ 이게 눈이라고 하면 눈이 떨리는 특경해가 일어나고 목에 연결되면 채머리가 떨리고 손에 걸리면 늘 손을 떨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논문에 어떻게 전해놨냐. 우리가 뇌파 장애는 두 가지 증세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팔이나 다리, 장기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것은 뇌파, 누수,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짐으로써 뇌파, 누수가 일어나서 뇌파가 약해져서 오는 증세이고요. 所以那个我们那个手抖啊，或者是脖子那个不受控制的抖，都是因为那个神经线漏电，那个部位漏电所导致的。然后脑电波发生的那个病情也可以分为两种情况。 인체 어느 부위가 됐든 내가 움직임을 원하지 않는데 저절로 움직이는 것은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뇌파 합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세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就是和我上一句说的是一样，都是因为那个神经线那个它的那个血管壁破裂漏电导致的那个不受控制，所以它就会自己会晃动。 자, 그러면 이제 뇌파 합선이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진단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찾아야 될 건 뭐냐? 우리 몸 전신에 덮여있던 신경선의 피복이 어느 부위가 벗겨져서 합선이 일어났느냐? 이거를 찾는 것이 이제 그 뒤에 사혈자리를 선택하는 과정이 됩니다. 所以我们需要去寻找，当那个这些症状发生的时候，我们应该去寻找是哪里的神经线破裂、漏电，然后这样我们才会知道在哪里面泄血，对不对？哪个穴位？ 그럼 한번 찾아 들어가 볼까요? 现在寻找一下。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전 어혈이 생겼습니다. 이 어혈은 어디 가서 걸릴까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과연 어디에서 가장 먼저 쌓일 것이냐 묻는 거죠. 当那个肾脏和肝脏衰退形成淤血的时候，那么我们人体的哪一个血管最先堵塞呢？ 혈관이 가장 좁은 곳. 那个血管最细的地方。 그럼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벽에가 어디로 누르죠?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벽에가 어느 부위를 누르냐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当我们睡觉的时候，我们的头冲着哪里？ 목을 누르고 있죠. 그러면 잠자는 순간 오랜 시간 거기를 누르면 혈관은 어떻게 될까요? 所以我们就是如果维持同一个姿势睡觉的话，血管会怎么样呢？维持同一个姿势睡觉的话， 눌려서 좁혀질 수밖에 없겠죠. 对，那个血管它就会变得发麻，因为一直维持正枕头的部位。 그러면 거기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9번과 54번 위치에 쌓이게 되면 처음 어혈이 쌓였을 적에는 약산이 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중산이 되고 또 그대로 방치하면 강산이 됩니다. 혈질이요. 所以当肾肝脏功能下降，形成淤血堵塞的时候，最开始堵塞的是9号和53号穴位，然后但是我们一直要是不管它的话，不实施排泄血，那么它就会慢慢形成中酸或者是强酸，就一直越来越严重。 그래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9번과 53번 위치를 막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약산, 중산, 강산 하고 산도가 높아졌고 所以就是因为酸度的增加，形成了弱酸、中酸、强酸，在9号和53号穴位上。 강산의 산화작용이 신경선의 피복을 녹였기 때문에 신경선이 합선이 일어나서 지금 틱장애가 발생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所以当身体里严重的时候，形成强酸，在强酸的那个化学反应下，它就会融化所有的物质，所以导致了那个血液血管破裂。 지금 이게 바로 생리치의 진단 시각입니다. 这个就是自然生理法则，对不对？ 그럼 여러분들이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배운 공부를 기준해도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고지혈증이 되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고지혈증의 혈질이 응고된 게 바로 어혈이다 하는 거는 쉽게 생리치료로 배웠죠. 所以从昨天和今天大家学到的知识来看，是不是肾脏功能衰退的话，就会形成高血脂症，然后随之那个肝功能衰退，形成那个淤血呢？ 이렇게 형성된 어혈이 9번 위치만 막혀서 뇌 쪽으로 들어가는 혈류 양이 줄어들면 기억력 감퇴, 치매가 발생하고요. 所以那个淤血堵塞了9号穴位之后，通向脑部的血液营养减少，就会形成痴呆。 53번에서 9번까지 막으면 이게 틱장애나 뇌계릭, 근육신경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当9号和53号穴位这两个穴位都被堵塞的话，就会形成肌肉麻痹这些症状。 여러분 이 설명 이해 갑니까? 能理解刚才说的话吗？ 저는 우리 인체를 눈을 감고 명상을 통해서 그 기능 이치적으로 쭉 들여다보니까 신경선이 아무리 머리카락의 10분의 1로 가늘어도 그걸 마음속으로 다 그려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공감을 할지는 좀 미지수네요. 所以我们那个神经线虽然比那个头发还要细，但是它通过它，我们人体才能正常的运转，对不对？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병을 지금 얘기하면 사혈점은 이미 공개됐죠? 现在那个大家都了解这些病情的谢绝点了吗？ 예를 들어서 9번 53번 빼면 사혈할 적에는 멈추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합니다. 虽然那个在9号、53号泄血之后变好，但是经过一段时间还是会复发。
하지만 8번까지 사열을 맞춰서 새로운 어혈을 형성 못하게 한다면 재반할까요, 안 할까요? 但是在9号、53号穴位实施排瘀后，再加上8号穴位排瘀的话，还会不会复发呢？ 그래서 책에서 설명해놓은 내용이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어혈을 형성되지 못하게 하는 치료를 근본적 원인 치료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所以我们的根本性治疗就是恢复肾肝脏功能，阻止新的那个淤血生成，这个才是最重要的一个。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9번, 53번을 막은 데를 9번, 53번만 빼서 치료가 된 건 결과치료다. 이렇게 양쪽에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所以当淤血生成的时候，只对9号和53号泄血，只是治疗那个发病的那个结果治疗。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원인 치료와 결과 치료의 정의 구분됩니까? 现在了解那个什么是根据原因治疗和只是根据病情治疗这两个差异了吗？ 그러니까 어혈이 쌓여서 피가 못 돌아서 오는 증세 그 한 부분만 빼는 것을 우리가 결과 치료라고 그러고 어혈이 다시 생기지 못하게 하는 치료를 근본 원인 치료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 이 얘기죠. 所以当淤血生成，我们让那个淤血排出淤血，让血液正常循环，这个只是结果治疗。但是如果在这个基础上再加上防止新的淤血生成的话，那我们就是说明就找到了原因，所以叫原因治疗。 여기 지금 짧은 오늘 강의 중에서 어때요? 고혈압 고치는 거 배웠죠? 자, 채머리 떠는 거 배웠습니다. 所以大家通过这么短的时间，是不是知道了那个高血压的生成病因和那个刚才那个脑部那个晃动那个病因了？ 생리통 치료하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生理痛那个怎么治疗，是不是也学了？ 요실금, 전립선 비대. 还有那个尿失禁和那个前列腺肥大那个病情。 이게 정답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하루만 배운 거 가지고 지금 내가 설명한 이 병 다 고쳐집니다. 所以根据这些道理，就是说明了我们虽然只学了一天，但是也能治好这些病情的这个原因。 하지만 병을 고치는 치료 방법의 학문이 정답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10년을 배워도 못다 배울 정도로 광대하여도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하면 치료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所以这个如果不是正确答案的话，也不会维持这些老师这些年的那个治疗。 그래서 내가 현재 학자들이 저한테 반론을 제기하면 그래요. 정답이 아닌 의술은 100년을 배워도 병이 안 낫는 게 정상이고. 所以就是有一句话说，如果不是正确的治疗方法的话，那么过了100年之后，你还是不知道如何去治疗这个病情。 정답 의술은 하루만 배워도 병이 낫는 게 정답이다. 但是如果知道这个病因的话，就算你只学了一天，你也知道怎么治疗这个病了，对不对？ 여러분 제 설명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可以反驳老师的观点的吗？ 없죠. 네, 벌써 저 뒤에서 1시간이 벌써 됐나요? 对，1个小时又这么快就过去了。 그 시간 됐다 그러니까 좀 쉬었다 오후에 점심 먹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大家再休息一下，那个中午吃完饭之后，下午接着给你们讲。